자, 이번 영상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요즘 뻔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와 주식시장에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 내린다, 오른다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요소들을 합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만의 대응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지, 이게 내일 폭락할 거다, 아니면 저게 오를 거다, 이런 미래 예측을 하는 영상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손익이 70만원 정도 찍혀 있는데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 마감 영상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장중에 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손익이 0원이었는데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매를 해서 70만원이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또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재미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종가 매수나 시간의 단일가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매매 내역은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수익률은 대단하지 않지만 매일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손실 볼 때는 최악일 때는 한 200까지도 날아가고, 수익을 볼 때는 반대로 3, 400 정도, 운이 좋으면 500 이상까지. 보통은 이런 수십만 원의 수익이나 손실을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금액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간의 단일가로 소소한 재미를 보고 있으며, 이 세 개의 종목에서 매매를 한 이유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처음에 좀 상승이 나와서 따라갔다가 매매 금액을 보면 530원에 들어갔다가 540원에 그 다음 체결에 바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올라간다 싶더니 갭상승이 이렇게 떴으면은 바로 올라가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매도를 했으며, 그 뒤엔 좀 내려가다가 나중에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당장에 안전하게 정리했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55,700원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쯤에 들어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갑자기 1,000원씩 올라서 따라가지 못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800원 올라갈 때 따라 붙은 다음에 그 다음 체결해서 쫄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까지 계속 직행을 했으며, 이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대응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시장에서는 적게라도 먹고,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못한다 싶으면 쫄리면은 그냥 매도하는 것이고, 상승장이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거나 다음날 오버나잇까지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장 분위기답게 오버나잇까지는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포스코 DX 이거는 참고 참다가 마지막 5시 50분에 들어가서 나머지 10분 동안 과연 오버나잇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본전이라도 매도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수십 번은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고 그냥 이 분위기답게 가져가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매도를 했는데, 계속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단순히 호가창가 분위기로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이건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전 정도는 챙기거나 15,040원에서 깎인다 하더라도 15,000원 정도, 한 4개 호가는 방어가 되어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5% 정도에서는 방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50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오버나잇까지는 하지 못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결과를 보고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양심을 걸고 제가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오버나잇을 한다면, 종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려 했냐면 딱 두 가지,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DX, 이 두 개 종목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일단 두 개 종목의 공통점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이 1조씩 나오고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에 발견하는 방법은 여기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하락함에도 프로그램이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DX 상위권에 있으며 이것도 프로그램이 받아 먹었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을 프로그램이 받는다고 그게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도 나름 목적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주, 거래량 없는 것을 받다가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선택한 것은 둘 다 거래 대금이 1조씩 나오고 한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주도했던 1순위 종목들. 1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1순위 종목을 이렇게 큰 금액을 모은다는 것은 얘들도 목적이 있겠구나. 특히나 얘들의 주특기인 시간의 단일가 허점. 작은 돈으로도 이 호가를 올리기가 쉽고 관심을 끌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신나게 끝까지 모았다가 시간의 단일가에 신나게 올린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 띄워가지고 신나게 도망가기. 요즘에 자주, 과거부터 자주 볼 수 있었던 패턴입니다. 어차피 도망갈 거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데 도망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수로 이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었지만 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마지막에 호가를 10개 호가나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320원쯤에서 마감을 하면 한 4천에서 6천 정도 종가 매수를 해보자 생각을 했지만 기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지는 호가에 따라가지 않았으며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가 매수를 하는 영상을 가끔씩 올려드리는데 제가 종가 매수를 할 때는 한 3시 10분 지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눌리는 상황일 때만 저는 종가 매수를 합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미 3시 전부터 반등이 시작되어서 눌리지도 않고 그냥 상승을 유지한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매수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포스코 DX는 좀 높아져가지고 놓쳤지만 시간이 다니까 반응이 나오길래 근데 그 반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는 1%로도 쩔쩔 매는데 시간에 다니까 허점. 어차피 이 모든 게 이 프로그램이 계획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판을 깔아가지고 시간에 다니까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갭 실컷 띄워가지고 먹튀. 그러니까 제가 영상 앞에서 말했던 대응을 위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특히나 최근에 1등주에 하락하는데도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의 단일가에 올릴 목적으로 최근에 매수를 보면은 떨어질 때도 매수하는 건 시간의 단일가 올릴 목적.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거나 시간의 단일가 잠깐 재미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 올렸으면 그 다음은 먹튀입니다. 이제는 말해봤자 잔소리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코스닥에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분위기를 이용해서 잠깐 해먹고 나갈 뿐이지 판만 깔아주고서 그대로 쏙 빠질 뿐이지 영원한 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근에 모았던 이 어마무시한 물량을 넘길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넘긴다는 것은 확실하며 당연히 저라면은 이미 얘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갭만 띄우고 나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폭락한다고 제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얘들이 이러다가도 갭 띄우고 나서 최근 현대로템처럼 끝까지 사던가 아니면 오전에 좀 파는 척을 했다가 다시 사들이면은 주가는 시초가를 회복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대응을 위한 분석이 가능한 게 어차피 이걸 샀다면은 팔아야 되는 것이고 팔면은 주가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얘들은 이미 시간의 단일가까지 작업을 해놓고 갭 상승까지 띄우고
언제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따라간다. 그거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먹튀를 보고 당연히 먹튀면은 주가가 갭만 띄었다가 내려갈 것이다.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시간의 단위가는 똑같습니다. 호재가 뜨던 말든 항상 최근에 매집을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의 매집 이 주체를 보면은 다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이걸 알았다는 듯이. 그러면 호재가 뜬다 하더라도 갭만 띄우고 나서 이 물량이 전부 다 먹튀로 나가버립니다. 장기 투자 물량도 아니고 확실하게 나갈 물량이니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것이 결국에 나갈 것이고, 그렇게 좀 기대를 했던 LNF도 끝까지 모으다가 한 방에 57만 주가 나가면서 이날 어떻게 됐냐면 8% 음봉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사면서 신고가를 만들 것 같았던 기세였는데 결국에 나가야 되니까, 장기 투자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이미 최근에 많이 들어온 흔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이게 나가면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 시간의 단위가에 올라온 종목들은 내일 먹튀할 가능성이 많으며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결과론에 치우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현대로템처럼 무지성으로 끝까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매도하는 척 하다가 주가를 올리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던가, 그러면은 매도일이 늦춰질 뿐이지 내일 당장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결과를 보고 괜히 팔았네, 버틸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예상처럼 갭만 띄우고 나서 떨어지면은 잘 팔았네,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맞으면 잘 팔았네, 다행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다행인데, 일단 맞추면은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인데 틀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미련을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대응을 위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거지, 결과를 보고 나서 괜히 팔았네, 버틸걸,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이 결과를 맞출 수가 있으면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억을 벌고 주식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대응을 위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대로 저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대응할 뿐이지,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후회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응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아니까 합리적인 매수 포인트와 불합리한 매수 포인트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합리적인 매수 포인트란 어차피 얘들이 그동안 모았던 물량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그림을 아니까 이미 시간의 단위가 급등 전이나 급등 초기가 합리적인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불합리한 매수 포인트는 이미 시간의 단위가 다 오른 상태 이상에서 들어가기. 이건 불합리한 매수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았던 물량은 99.9%로 매도가 나옵니다. 그 매도가 나오는 시점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엔 나옵니다. 이때까지 안 나온 종목은 없었습니다. 주가가 영원히 내려간다가 아니라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매도가 나오는 순간만큼은 그 분위기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매도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멀쩡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잡아준다면
그 매도 나왔던 게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언제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원칙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 계속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후회하는 껄무새가 되지 마시고 스스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